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조금 새들을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양계장은 아닌 거죠? 비슷한데 한국은 비슷한 데가 어디 있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도 불어도 인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는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샷스 벚꽃이 날리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 대표님 죄송해요. 네. 아니, 뭐, 여기 너무 분위기가. 누가 봐도 내가 여기의 대표다. 여기의 왕이다. 뭔가 느낌이, 원래 이렇게 일부러 네. 닭벼슬 머리를 하신 거예요? 20대 때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해서 딱 20년간, 네. 만 20년간 1999년도부터 네. 2019년도까지 20년 동안 이게 닭 벼슬머리를 아, 진짜요? 하고 다녔습니다. 아니, 근데 근데 진짜. 올해 이제 머리를 요즘에는 이제 좀 내려가셨네요. 네. 벼슬이 조금. 네, 새로운 마음으로 네. 이렇게 요즘 약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벼슬이 내려갔나요? 아니, 근데 진짜 사진마다. 네네. 오늘 또 오랜만에 방송 출연하시는데 한번 해주시지. 네,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좀 개성 있는 치킨집 사장님들 헤어스타일 보면 다 모두가 약간 상징인 것 같아요. 트레이드 마크. 근데 우리 대표님은 진짜 닭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보세요. 다 닭밭입니다. 여기 양계장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농장이 있잖아요. 이제 농장이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도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생닭 유통은 보통 농장, 도개, 가공, 유통, 점포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도개된 닭이 네. 중간에 유통 과정을 이제 하시는 거죠? 네네네. 우리 소비자가 받기 네네네. 전에. 네. 대학 시절 닭 유통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23세 창업을 했다는 대표님. 대기업의 총판으로 시작해 이제는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닭 오리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닭 유통을 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나요? 매출이요? 네. 그래도 조금 나오죠. 어느 정도 매출이 어느 정도요? 네. 지금 한 200억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간입니다, 연간. 닭 유통으로 연 네. 매출이 네네. 200억이 네네. 어마어마한 닭들이 지금 여기서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보면 될까요, 제가 오늘? 저희가 이제 시작은, 네. 아침에 이제 도개한 닭이 저희가 이제 새벽에 도착을 합니다. 네. 도착을 해서 바로 이제 거기부터 이제 물건 하차부터 시작을 해서. 하차부터? 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차부터 하러 가실게요. 네. 벌써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이제 새벽에 5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아, 그렇네요. 그러면 저도 빨리 도와드릴게요. 이게 지금 와서 네. 지금 손이 안 보이도록 빨리 해야 됩니다. 아, 지금. 흔히 안 보이더라고. 이제 물건이 도착하면 지금 일부 직원들이 먼저 빼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가 가서 중간에서 네. 받아서 이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트럭인 거예요? 네, 25톤 트럭이에요. 아, 이게 트럭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구나. 지금 이게 그러면 엄청 깊숙한가 보네. 끝이 안 보입니다. 거의, 이거 약간 닭국열차? 그러면은 끝칸에 있는 녀석들부터 한번- 꺼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빼주세요. 여기까지. 여기 오면 이제 이렇게 네.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한번 빼볼게요. 땡기시면 돼요. 오! 갑니다. 조심하세요. 아, 이래가지고 저 앞칸까지
선배님. 저 그냥 1시간 정도 파야 된다, 1시간. 1시간을 파야 된다고요? 닭을 1시간을 파야 된다. 이 트럭만 1시간짜리고요. 새벽 5시부터 오전 내내 줄지어 도착하는 생닭과 오리를 옮겨야 합니다. 그것도 영하 2도에서요. 닭국 열차. 꼬리칸부터 머리칸까지 수없는 닭을 파내고 난 진짜 오늘 안에 끝나나 했어요, 진짜. 하지만 끝은 보입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아, 양이. 지금 근데 오늘 보니까 하루 종일 그렇게 오고 있어, 트럭이. 저 큰 트럭이. 아니, 진짜 너무 안 보인다. 올라. 진짜 끝이 안 보여. 진짜 끝이 안 보이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파도 끝날 것 같은데? 근데 1시간 이상 풀면 됩니다, 이거. 이제 매일 하는 작업이라 네. 저희 직원들은 네. 금방 하죠. 와, 이게 지금 몇 마리예요? 이 한 라인 정도면? 예, 이거 한 마리에 20마리씩 들면 이한 줄에 한 200 몇 마리 되죠. 200마리. 또 얘네는 언제 뭐라고 해야 되지? 닭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 네, 도계라고 합니다, 아, 도계. 도개. 도개가 언제 된 것들이에요? 새벽에 하죠, 새벽에. 새벽에 운명을 달면 우리 네, 2시에 3시 사이. 이제 이거가 이제 학교 급식을 나갈 차예요. 아, 학교 급식 나갈 네, 거? 오늘 초등학교에 납품을 하는데 아. 그 물량을 이제 실어야 돼요. 그럼 가주세요. 저희가 오늘 실는 게 점심 네, 시간인데 점심 메뉴죠. 이제 학생들이 먹는 거예요? 예, 예. 오. 학교 급식 납품용 의상으로 갈아입고 출발. 바삭한 치킨을 기대하며 등교하고 있을 우리 친구들. 치킨 맛있게 먹고 쑥쑥 자라렴. 저를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하차 작업. 이번에는 오리입니다. 여기 약간 각하 농산물 시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은 무슨 기분이지? 그냥 느낌? 아. 누가 이렇게 오리를 많이 먹어? 아, 누가? 아. 오리를 많이 드시네. 팔이 빠질 것 같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아, 이게 한 박스에 얼마나 들어있는 거지? 몇 킬로예요, 이거 네, 지금? 10kg예요, 10kg. 10kg? 10kg, 지금 우리를 100kg로 그렇겠네. 여성분들 피부 모양이 좋죠. 저 여기까지만 하오리. 네. 저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유난히 배가 고팠던 날 신입사원인 저를 위해 특별한 메뉴들을 준비해 주셔서 몸도 마음도 든든히 채웠습니다. 발끝부터 손끝까지 깨끗하게 정돈하고 오후 업무에 돌입하는데요. 들어갈게요. 나갈게요. 나 여기 못 들어가. 나 못 들어가. 저 조리 공포증 있단 말이야. 나딱못 만져, 사실. 선생님 진짜 잘하신다. 한 번에 손을 여기다 넣어요. 손을 넣어야 돼요? 배 출출하시죠? 네. 한번 더 통닭 한 마리 뜯고 가게요. 아, 온 김에 하나 네. 더 갈까요? 오케이.
치킨은 좋지만 덜금 무서운 일개민지와 계속해서 일해볼란가? 지엄마 하늘이 인사드려야지. 왔어. 안녕하세요. 자, 요거를 하나씩 먹고. 이게 뭐야? 유통기한 지난 거 같은데? 맞아, 이거 지난 것쯤은 따지도 않은 거고. 괜찮아, 얘. 내가 얼른 밥 해줄게. 저녁 먹으면 내가 소금도 쳐가지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놓은 게 있었어. 이거 너무 오래돼서 못 먹어. 아이, 그 냉동실인데. 어때? 안 돼. 알쏭달쏭 유통기한 정보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일주일에도 수차례 식재료 사나르기 바쁘시죠? 그래도 잊지 않고 꼭 확인하게 되는 게 바로 유통기한인데요. 여러분은 유통기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유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보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자라든가 이런 건 안 보게 돼요. 최대한 긴 걸로 쓰죠. 한 우유 같은 것도 진열돼 있으면 뒤에 걸로 유통기한 긴 걸로 쓰게 되고 그렇죠. 유통기한이 길면 천천히 먹어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유통기한을 보면서 사는 거죠. 유통기한이 지나면 뭔가 찝찝하기도 하고 꺼림칙해서 버리게 되는데요. 흔히 아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다르다고 하네요. 소비기한은요,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한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 유통기한에 가장 민감한 제품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의 0.5배 이상의 기간 동안 소비기한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하게 지켜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지난해 11월 식품안전처가 내놓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먹어도 되는 기간이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요. 단 보관 방법을 잘 지켰을 때를 의미한다고 하죠. 자, 제철 수산물이 가득한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가을에 어디 말만 살이 찌나요? 바닷속의 요 녀석들도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데요. 야, 묵직해요. 식욕을 부르는 계절 인정합니다. 가을 되면은 지금 뭐 꽃게, 그 다음에 갈치, 새우, 또 이때쯤이면 각종 수산물이 풍성하고 하니까 싱싱한 수산물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야, 그럼 말 나온 참에 오늘 장을 봐가지고 가야겠어요. 탄탄해 보이네요. 빛이 나죠? 이 싱싱한 수산물을 앞에 두고 똑주부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고등어 한 손하고 네네. 저 대하하고요. 네. 저 오징어도 좀 나가주세요. 아니 가족분이 많으세요? 아유, 많기는요. 세 식구인데. 그걸 다 어떻게 드시려고요? 아유, 요즘 냉장고 얼마나 좋아요. 냉동실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되죠. 냉동실에도 3개월 이내 드시는 거는 좋은데요. 3개월이 넘어가면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냉동실인데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이 적고 몸통이 가느다란 냉동 생산의 경우에는 길게는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하고요. 고등어처럼 기름기가 많고 살이 통통한 생산은 유통기한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또 바지락이나 홍합 같은 조개류 역시 냉동 보관을 했더라도 2-3달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소분한 팩에 구입한 날짜를 기록하는 것도 기억하기에 좋겠죠. 날짜를 넘지 않게 날짜를 써주자. 너무 잘하시네요. 배운 대로 해야죠. 네. 나중에 드실 때는 한 번에 이걸 다 해동했다가 다시 또 드신 거 빼고 나머지를 또 넣어야 되겠죠. 해동하는 동안 미생물이 증식될 수 있기 때문에 재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딱 한 번 먹을 만큼만 나눠서 냉동.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생선을 보관할 때는 물로 잘 씻은 후에 키친타올로 물기를 없애는데요. 물기를 빼주시고 그 다음에 청주나 맛술을 이용해서 한 번 더 발라주는 게 됩니다. 이제 막 구울 것도 아닌데요? 네, 청주나 맛술을 먼저 발라주시게 되면은 비린내도 제거될 뿐만 아니라 신선도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주나 맛술을 바른 후에는 밑간을 살짝 해두는 게 좋은데요. 앞뒤로 소금을 적당량 뿌려주고 랩이나 포일을 이용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잘 싸준 후에 지퍼백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꽁꽁 얼린 벽돌식품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할 때야 손이 몇 번 가더라도 네. 바로 구워서 먹을 수도 있겠어요. 아주 간편하죠. 혹시라도 나중에 해동해서 드실 때 삼치나 고등어처럼 지방이 많은 생선은 비린내가 난다면 보관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냉장고 속 한번 열어보실래요? 먹다 남은 각종 소스에 다음에 먹어야지 아까워서 버리지 않고 모아뒀던 일회용 소스들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들 제법 있을 텐데요. 그 활용법도 알아볼게요. 사진 전문가 눈에는 잘도 보이나 봐요. 유통기한이 이렇게 지났는지 몰랐네. 잘 빼주셨어요. 갖다 버릴게요. 네. 잠시만요. 갖다 버리지 마세요. 제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깜빡하고 돌아섰다 냄비나 프라이팬 이렇게 타거나 누른 자국 있죠. 케첩을 바른 후에 문질러만 주면 되는데요. 케첩을 발라서 닦은 부위와 아닌 부위가 자자자 어때요? 이렇게 다릅니다. 야, 그 차이를 보려고 반만 닦았어요. 그런데 닦은 곳하고 닦지 않은 곳의 차이가 뚜렷이 나네요. 토마토 케첩은 산성이면서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런 찌든 때도 흡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 냄비 닦으려고 산 세제만 해도 저만 그런가요? 어디 이제 케첩 하나만 있으면 된다.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지 말아야겠는데. 네, 버리지 마세요. 또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남은 스티커 자국 어떻게들 지우세요? 마요네즈를 행주에 짜서 한번 발라보세요. 이 손에 밀리는 느낌이 신통방통합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눈으로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손으로 그 밀리는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요. 야, 이거는 지금 뭐 손에 힘을 주어서 빡빡 닦는 게 아니고 그냥 슬금슬금 지나가는 거잖아. 살살살살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아주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어머, 이 마요네즈가 뭐라고 대체? 정말 문지르기만 했는데도 순식간에 자국이 사라지지 뭐예요. 또 마요네즈는 식물에 발라주면 광택도 살아나는데요. 천연 살충제 효과가 있어서 벌레도 안 생긴대요. 그리고 이렇게 찌든 냄비 뚜껑 다 있어요. 이 기름때가 찌들어서 불투명이 된 냄비 뚜껑 사람까지 게을러 보이는데요. 소주컵 기준으로 밀가루와 식초, 물 2대 1대1로 섞어주시면 만능 세제가 됩니다. 밀가루에는 전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기름때를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힘 들일 필요도 없어요. 수세미로 그냥 살살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물로 헹구고 나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만 닦아봤는데요. 짜자잔. 확인해보세요. 이야, 이것도 지금 닦은 곳과 안 닦은 곳의 차이가 너무 손쉽게 닦이니까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쉽게 닦을 수 있겠죠? 가스레인지나 주변 타일도 이 만능 세제로 한번 닦아보세요. 찌들어있던 기름때가 기가 막히게 옛 모습을 찾습니다. 반짝반짝 이윤이 나요. 그냥 속이 다 시원하지 뭐야. 아니 어쩌면 버릴 생각하니까 아깝다 했는데 이렇게 쓸모있는 살림꾼들인 줄 몰랐어요? 네, 앞으로 유통기간 지난 식품들은 지금처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또 닦아볼까? 싱크대를 더 닦을까? 계속 닦고 싶잖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다들 아셨죠? 아끼고 아끼다 버려지기 일수인 식품들 제대로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으로 살림의 윤기를 더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매일 아침 지역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는 뉴스 요정. 그녀가 오늘은 전국 시대에 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출근 시간 새벽 5시 반. 남들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수빈 씨는 남들보다 일찍 퇴근하는데요.
아직도 해가 중천이네요. 직장인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시간, 바로 퇴근 시간이죠. 저는 새벽에 출근해서 이렇게 한낮에 퇴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퇴근 후에 바로 귀가하게 되는 분위기죠. 그렇다고 그냥 막 집에 가만히 있으면 너무 답답한데요. 그래서 집콕 생활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취미생활 알려드릴게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조물조물 손으로 만드는 취미들이 뜨고 있다는데요. 곰손도 문제 없고요. 금손이면 금상첨화. 만드는 재미에 쓰임새도 다양한 라탄공예와 자이언트 플라워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즐거운 집콕 생활을 위해 전국시대가 추천하는 첫 번째 취미. 어때요? 이렇게 슬쩍 보기만 해도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인테리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눈치채셨죠. 우리 집이 마치 동남아 휴양지가 된 것만 같은 그런 인테리어인데요. 요즘 굉장히 핫하다고 합니다. 저도 SNS를 통해서 가끔 보곤 했었는데 그 정체 궁금하시죠? SNS에서 난리라는 그것. 가방이나 모자 같은 패션 아이템에서 인테리어 소품까지 무한 매력 방출하는 라탄 공예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라탄 공예품은 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만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선생님, 근데 라탄 공예가 대체 정확하게 뭔가요? 네. 라탄은 야자목에 속하는 등나무 줄기를 이야기하고요. 저희가 직접 이 제품을 가지고 와서 소분하고 재료를 불린 다음에 여러 가지 소품을 만드는 공예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이 라탄 소재를 만들게 되는 건데 이걸로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티코스터나 아니면 컵홀더, 그리고 조명, 그리고 거울 등 여러 가지 가방까지도 만들 수 있고요. 요즘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이제 캠핑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가랜더나 여러 가지 워머 같은 것도 다양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이 라탄 소재 하나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굉장히 대단한 친구네요. 네, 준비물도 굉장히 간단하고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사실은 손재주가 별로 없어서 이런 아기자기한 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저 같은 초보자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럼 오늘 어떤 거 배워요? 예,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티코스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티코스터. 제가 또 커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커피 이 받침대로 쓰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로는 단단해서 금방 이렇게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이 라탄 재료 다루실 때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네, 얘가 이제 물을 머금어서 부드러워지면 이제 얘를 엮어 가시면 돼요. 마른 상태의 라탄은 부러지기 일수. 수시로 분무를 해서 라탄을 부드럽게 만들고요. 라탄 11줄기를 반으로 구부려서 가운데 지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5줄기와 6줄기로 나눠주면 1단계 준비 완료. 구부려진 부분이 중간에 만나도록 할 거거든요. 먼저 6개짜리를 가로에 두고요. 5개를 그대로 십자 모양으로 올려요. 대신 주의할 점은 이 결들이 그대로 다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지면 안 되고 5개, 6개가 그대로 다 보이도록 이렇게. 티코스터의 바닥이 될 부분을 먼저 만드는데요. 라탄 한 줄기를 더 가지고 와서 10십자로 놓인 6줄기와 5줄기를 2바퀴 돌려서 엮어줍니다. 여기 붙어있는 애들을 나누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2개가 한 세트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끝났죠. 그러면 위로 지나가면서 2개를 나누고 다시 아래로 가서 또 2개를 나눠요. 2개씩 나누면서 위아래를 반복하는 거예요. 5줄기와 6줄기로 묶여있는 라탄을 2줄기씩 나눠서 위아래로 엇갈리게 엮어주는데요. 이 방법으로 원하는 크기만큼 둘레를 만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염색약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말려주면
짜잔! 핸드메이드 라탄 티코스터 완성! 네, 이렇게 재료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하게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력 만점인 라탄 공예, 여러분들도 꼭 한번 배워보세요. 즐거운 집콕 생활을 위해 전국시대가 추천하는 두 번째 취미. 마주하는 순간 반하게 된다는 이 엄청난 비주얼. 어때요? 이번 취미도 예사롭지 않죠? 와, 여러분 너무 예쁘죠? 꽃 궁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핑크빛 꽃도 있고 흰색 꽃, 저기 보시면요 노란색 아주 큰 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근데 살아있는 꽃은 아닌 것 같고, 감독님 이거 무슨 꽃이에요? 압도적인 크기와 화려함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이 꽃의 정체는 자이언트 플라워인데요. 마치 거인국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지 않나요? 선생님,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취미라고 해서 와봤는데요. 자이언트 플라워, 이게 대체 뭔가요? 자이언트 플라워는요, 에바폼이라는 소재를 활용을 해서 크게 만드는 꽃을 말을 하는데요. 에바폼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잠수복 소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수복 소재를 가지고 열을 활용을 해서 성형을 해서 크게 꽃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잠수복 소재면 비에도 젖지 않고 오래오래 활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비에 젖지도 않고 바람에 강해서 야외에도 설치가 가능해요. 특별한 날, 좋은 날, 그리고 멋진 날 꽃이 빠지면 섭섭하죠. 이제는 흔하디 흔한 꽃 말고 거대한 매력의 자이언트 플라워로 분위기도 감성도 업 해보자고요. 보니까요, 근데 좀 굉장히 전문적인 느낌이 들어서 저 같은 이렇게 곰손이나 이렇게 초보자들은 쉽게 배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건 맞기는 한데요. 그래도 한 번은 도전해볼 만한 정도는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 믿고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게 에바폼인 거죠? 이걸로 꽃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에바폼이고요. 에바폼을 활용해서 큰 꽃을 만들고 있어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딱 구부려가지고 딱 모양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다시 펴져서 꽃이 되지는 않고요. 휘건을 이용을 해서 열을 가해서 성형을 하고 그 다음에 글루건으로 붙여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기술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라탄 공예 배우고 와서 손이 좀 풀렸거든요. 이제 좀 자신감이 붙어서 열심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 모양으로 갈라놓은 에바폼 조각에 열을 가한 뒤 입체감을 살릴 수 있도록 꽃잎 가장자리를 살짝 말아주고요. 꽃잎에 물결이 튀도록 손가락을 이용해서 눌러줍니다. 어머. 타서 그래요. 그래서 이럴까봐 몇 장 만들어놨어요, 제가. 괜찮아요. 이게 약간 조절을 잘해야 되네, 불 조절을. 지금 완전 초보기 때문에 그게 연습이 좀 돼야 될 거예요. 자이언트 플라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 조절과 힘 조절. 열로 가열해서 꽃잎의 입체감을 잡아주고요. 오므라든 꽃봉오리 모양으로 꽃잎이 중앙에 모이도록 글루건으로 잘 붙여줍니다. 꽃의 중심 부분이 완성됐다면 여러 장을 겹겹이 쌓아둔 꽃잎의 가운데 자리에 고정시켜줍니다. 짜잔! 근사한 보라색 꽃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정말 크고 화려하죠. 정성과 시간을 들일 만큼 이렇게 예쁜 꽃이 탄생했는데요. 선생님, 저 어때요? 잘했나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자이언트 플라워 매력이 이렇게 한 송이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은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네, 저 이거 오늘 얼른 집에 가져가서 이 포토존으로 장식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캐톡 사진 이걸로 바뀝니다. 시선을 확 사로잡고 마음을 확 끌어당기는 이색 공예들. 전국시대가 추천하는 라탄 공예와 자이언트 플라워로 밋밋한 집콕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보세요.
우리 음식 가운데 가장 정성 어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장, 그리고 장아찌가 아닐까요? 고기도 일품, 쌀도 농사지에서 1등. 그것이 최고였죠, 반찬이. 장이 익는다고 표현하는 건 아마도 시간과 자연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그 맛이 여물기 때문일 겁니다. 고추장이 익어가는 마을 순창으로 가볼까요? 봐봐요. 꼭 드라마 세트장 같아요. 예, 매주도 걸려있고. 집집마다 장독대에 네. 장이 그득그득 들어있고 14세기 때 태조 이성계가 그 무학대사를 만나러 오는 길에 고추장의 전신인 초지라는 걸 여기서 먹었대요. 근데 점심때 먹고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순창의 고추장을 특산품으로 지정을 했다 그래요. 그만큼 오랫동안 고추장으로 유명한 맛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온 곳이죠. 고추장하면 순창이죠. 그렇죠. 집집마다 장이 익어가는 소리와 맛이 들리네요. 그 소리 들리시나요? 와, 이 앞에 봤는데 그 짭조름한 그 장 냄새가 향긋하게 올라와요. 유혹을 하네요, 코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맛 좀 보러 왔어요. 먼저 눈으로 맛을 보시죠. 여기 오니까 동네도 굉장히 맑고 청정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장아찌가 맛있나 봐요. 그러죠. 여기는 진짜 공기 자체가 틀려요. 공기 자체가 틀려가지고 이거 고추장이며 된장이며 장아찌 하는 딱 이렇게 적합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도 좋고. 네, 물이 그래서 너무 장맛도 맛있어요. 좋고. 물도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장이 익어가는 최적의 환경을 갖고 온. 메주가리도 잘 떼고 된장도 탁 쓰면은 탁 이렇게 발효가 엄청 잘 돼요. 그뿐인가요? 장이 맛있으니 그 장으로 담는 장아찌 역시 깊은 맛이 우러나죠. 그 장아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짜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간이 그렇게 세진 않아요. 세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이 그 짠맛이 염분이 많이 중화되는 거. 그 중화되면서 그 진짜 감칠맛하고 우리 전라도 말로 개미 있다는 그런 맛만 남은 것 같아요. 이 맛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까요? 대를 이어 내려오는 내력 있는 맛입니다. 아주 유명했죠, 순창에서. 저희는 종갓집이어가지고 반갓집에서 음식 솜씨가 대대로 할머니도 좋으시고 중조할머니도 좋으시고. 순창의 종갓집에서 만드는 고추장. 마침 오늘이 장 담그는 날이라고 하네요. 마을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매주 씻기에 한창입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보다 더 많이 담죠. 살도 하고 이슬도 하고 그렇죠. 언치 많이 담은 게. 매주 양도 엄청나네요. 매주는 11월 말쯤에 해가지고 11월, 12월, 1월, 2월, 3개월에서 4개월 말려가지고 손 없는 날 담아요. 순창 종갓집에 고추장을 널리 알린 분이 바로 이분, 이기남 할머니입니다. 무려 70여 년 동안 고추장을 만들고 계시다네요. 젊을 때 수암새님 반찬 있지? 시집 와서부터 20살 때 20살 시집 왔어. 20살에 종갓집으로 시집온 할머니는 증조 할머니까지 모시며 장 만드는 걸 배웠다고 합니다. 엄마가 시집 오셨을 때 4대,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3대, 그 다음에 시할머니가 2대, 중조할머니가 1대네요. 6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할머니 집에서 고추장 담그는 모습은 진풍경입니다. 딸들도 젊을 때부터 도왔네요. 할머니는 고추장으로 전국,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인사가 됐죠. 옛날에는 아주 귀했죠. 막 우리 그 어렸을 때 닭광 한 가지뿐이 없었잖아. 옛날에는 할아버지 때는 이제 적당히 집안 식구들만 하는데 이제 조금 우리 한 70년도 넘어서 80년도 그때 이제 막 이제 이렇게 소비가 조금 있어가지고 많이 이제 만들고 된장도 많이 하고 그다가 한 달에 된장 매주를 쓴 기억이 나네요. 매주 막 만들고 매주 콩 삶아서 많이 만들고 그러죠.
할머니의 고추장이 또 고추장 만드는 모습이 주목을 받으면서 대를 이어 옛 방식대로 고추장을 담아오던 순창의 어머님들이 함께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고추장을 먼저 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보급화가 돼서 그러지. 옛날에는 그렇게 고추장 많이 담으신 분이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잘 되고 그러니까 순창에서도 이제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순창이 이렇게 고추장 장류 특구가 됐어요. 네, 저희 고추장 장작불 떼서 만든 찹쌀 고추장. 색깔 이거 봐. 찹쌀 100%라 찰져요. 네. 진짜 맛이 깊네요. 또 이런 풍미가 나지 고추장에서. 그리고 이 항아리 자체가 숨을 쉬는 다 항아리잖아요. 네, 지금 저 항아리가 지금 100년이 다 넘었거든요. 100년이요? 100년이요? 한 120년 정도 됐대요. 저희 엄마 말씀이. 할아버지 때가 엄청 만석군이었죠. 우리는 어렸을 때 초가집 많이 봤는데 옛날 우리 할아버지 집은 진짜 귀화집이고 막 마루도 청소 한번 하려면 엄청나게 넓어가지고 내가 초등학교 때인가 막 마루 한번 닦으려면 아침 한 10시부터 12시까지 닦은 그런 기억이 나. 아이고 마루 좀 안 닦고 막 그랬으면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원래 엄마 친정도 옛날에 거기도 종갓집이셨어요. 가지고 엄마 친정도 잘 사셨고 여기도 잘 사시고 해가지고 솜씨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솜씨도 집안 내력인가 봅니다. 첫째 솜씨가 있어요. 네, 그러면요 솜씨지요.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맛 그대로예요. 네. 종갓집 살림에 장맛이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집안을 먹여 살리던 장맛은 이제 순창군 전체를 살리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만석군에 시집 오셔가지고 고생만 하셨대요. 옛날 아씨가. 70년 된 시간장의 이 깊은 맛, 간장이 진짜 맛이 있어요. 지금 한 65년 됐겠네요. 65년 정도. 근데 간장에서 어떤 이런 맛이 맛이 나죠? 있죠, 진짜. 근데 저는 많이 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맛이- 짜지도 단맛이 않고 나요. 간장 자체에 이 집의 역사와 세월과 어르신들의 정신과 집안의 가풍이 다 담겨 있는 거네요. 그죠. 옛날에 장이 맛있어야 집안이 잘 된 장이잖아요. 집안의 장맛을 봐야 되고 고을의 정치는 술맛을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엄마가 좋은 거 다 물려주셨지만 저도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더 좋은 음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을 많이 넣고 끓이고 해가지고 좋은 간장도 만들고 된장이며 고추장이며 여러 가지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거동이 불편한 이기남 할머니를 대신해 딸들이 장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그 만드는 방식은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음력 정월이 되면 마을 어르신들의 손을 모아 다 같이 장독을 채워가죠.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하니까 혼자는 못해. 막 여러 사람이 이제 막 또 일을 해야 하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아이고 딴 일도 하고 싶었죠. 그냥 능력이 안 된 게 그냥 이 시골에 이제 있었지. 마음은 다 서울로 멋진 데 가서 앉고 싶지. 이렇게 진짜 옛날 전통 지키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종갓집 살림을 도맡아 하는 어머니를 곁에서 도우며 어깨너머로 배운 일들이었죠. 숙성 연도에 따라서 다 무 가정이 틀려요. 이렇게 색깔 자체가. 정성하고 시간하고 재료가 좋아야죠. 재료가. 엄마가 오신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 한마디 들으려고 진짜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정성을 다했던 너무 힘들지만 진짜 끝까지 100% 완성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엄마가 이렇게 깡다구가 있고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끈기가 있더라고요. 엄마가 너무너무 끈기가 있으시고 정성을 다하더라고요. 몸이 힘들어도. 그래서 저도 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느끼고 좀 배운 것 같아요. 콩을 삶는 가마솥에 오랜만에 불이 들어갑니다. 좋은 고추장을 본 두 분의 셰프가 문득 고추장을 활용한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졌다네요. 안유성 셰프는 고추장 찹쌀 더덕구이를,
김혜원 교수는 꼬막 장국을 끓일 거예요. 가마솥과 장작불을 활용한 요리는 처음이라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매운맛 좀 보고 있네요. 눈 맵고 코 맵고 거기에 고추장 매운맛까지 봐가면서 말이죠. 집에서 이 정도로 요리를 하면 한 냄비 가득인데 이 가마솥이 워낙 크니까 고생하는 김혜원 교수와 달리 안유성 셰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죠? 고추장 양념을 더덕에 잘 바른 후에 장작 숯불에 고르게 구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더덕과 고추장, 숯불의 향이 어우러져 각각의 맛이 더욱 살아난답니다. 그러니까요. 고기 냄새가 나. 고기 냄새가 나. 맛있겠다. 고추장이 이 재료가 좋으니까 잘 스며드네. 옛날에 고추가 유명한 지역에서는 고추장국으로 해장도 많이 했답니다. 별다른 재료나 육수가 없어도 고추장만 있으면 됐다는데요. 칼칼하고 개운한 국물 한 대접이면 속이 시원하게 풀렸겠죠. 고추장은 사실 남녀노소 다 좀 땡기는 맛이 있잖아요. 그 중독성 강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냉장고에 있는 재료, 두부 있을 수 있죠, 버섯 있죠, 호박, 감자, 뿌리채소면 뿌리채소, 잎채소면 잎채소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따끈한 밥에다만 이렇게 드시면 밥 한 그릇, 밥 두 그릇은 딱. 고추장이 핵심이네. 네. 고추장이 맛있는 고추장. 맛있는 고추장. 맛있는 고추장만 있으면 육해공 어떤 재료든 어울리지 않겠어요? 김혜원 교수의 꼬막 장국과 안유성 셰프의 고추장 찹쌀 더덕구이가 완성됐으니 고추장 장인들과 이 맛 한번 봐야겠네요. 아이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고추장집 밥상에는 항상 고추장으로 만든 갖가지 장아찌들이 자리를 바꿔가며 올라온다네요. 이건 동아정과라고 하는 건데 귀한 음식이래요. 임금님 작업사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이 동아정과가 임금님 도매라고 이렇게 커. 그러니까 큰 닭이죠, 큰 닭. 그거 파가지고 그릇같이 쓰기도 했었어요. 동아랑 물이 흡수해가지고 음식이 짜지가 않고 희석이 돼가지고 동아에서 나온 물이랑. 근데 신기한 맛이 나네요. 그죠, 신기해요. 저도 이거 꼬막장국 오늘 제 속눈썹을 포기하고 눈물과 콧물을 넣어서 만든 꼬막장국이에요. 정말 또 이렇게 우리도 이런 것을 또 배워야네. 신선하니 나 우리 이렇게 한 건 그냥 된장에다 넣지만 알았지. 호박 넣고 이렇게 하니까 개운하네요. 전절이야? 예, 더덕구이. 옛날에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비슷하게 맛있어요. 엄마는 옛날에 참기름 많이 주셨거든요. 참기름을요? 이거 아까 셰프님이 숯불에 구우신 거죠? 이 깻잎 한 장, 무 한 조각에도 수십 번의 손길과 수년의 시간이 묻어있죠. 꼬들꼬들한 맛이 나요. 잘 말라가지고. 고추장은 숙성 한번 했다가 다시 또 하고 막 그래요. 한 5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꼬들꼬들한 거예요. 쫄깃쫄깃해지는. 네. 아, 여기는 뭐 그릇은 100년, 장독대 120년. 뭐 많이 안 차리신 것 같은데 이게 음식 하나하나가 다 예술이야, 예술. 우리 그 집안의 역사네 오랫동안 그 벌써 100년이 넘었네요.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좀 더 건강하게 저희 제품을 드셔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셔주신 걸로 저희는 바랄 뿐이죠. 마트 선반 위에 놓인 고추장들이 저마다 순창의 이름을 단 이유를 이제 좀 알 것도 같네요. 우리 고추장의 참맛이 궁금하면 순창에 찾아갈 일입니다. 그곳에는 오늘도 주름 고운 어머니들이 햇살에 고추장을 익히고 세월에 장아찌를 묻게 하며 계시답니다.
오늘 이곳은 6대에 걸쳐서 곰삭고 시간이 열일을 해서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전국의 순창고추장을 알리게 된 그 주인공이시자 저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익어가는 만큼 장맛도 익어가고 있네요. 발효. 발효 숙성.